친한계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징계 숙청 칼날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이거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들으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제명을 해제하고 당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없을 거라는 걸 지금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두 사람을 보면 돼요. 누굴 보면 됩니까? 고성국과 전환기를 보면 돼요. 예. 윤호개인 세력의 몸통이 장동혁이에요. 근데 몸통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뭐 변화하려고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고성국 씨의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침묵으로 저항했다. 우리와 함께 간다. 저는 고성국 씨의 해석이 맞다고 봐요. 말 한마디가 이제 정치권을 흔들고 민심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의 어떤 말로 정치판을 흔들었을지 화면 먼저 보실게요. 존중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이고 그 뒤에 이제 배현진 의원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뭐 지난 9일에 이제 국민의힘이 난상토론 끝에 소속 의원 전원 107명의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윤 선언을 하는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대변인 통해서 뭐 의원들의 촉의에 존중한다 요 입장만 내고 사실 그 이후에는 뭐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원총회 당시에도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의총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지방선거를 이제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절윤을 선언한 것은 어쨌든 이대로 가면 정말 공멸이다라는 판단하에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는 자구책을 하는 차원에서 뭐 이제 이뤄진 것 같은데 우리 뭐 이제 이 과정의 가장 뭐 어쨌든 핵심 플레이어로 계신 우리 김채욱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의총회에서 모두가 모여서 이제 윤어게인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기로 하자 그러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윤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자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윤어게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반대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이거 반대한다 하지만 그걸 절연한다는 것까지 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안 갔고. 그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군요. 네, 거기까지 안 갔죠. 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윤 어게인을 외치다가 잘려나간 사람, 저나 뭐 한동훈 대표나 제명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걸 제명을 취소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조치가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입 다물고 있어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장동혁 흔들지 마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그 결의문이 나왔는데 그게 3시간 반 동안에 이제 의총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저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그게 그 전주에 정원석과 그 장동혁 뭐 정점식 포함해서 정점식, 김민수, 뭐 신동욱, 조광한 뭐 이래서 8시 그 8인 회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8인 회동이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대충의 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김민수 씨가 어제 페북에다 글을 또 올려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 회동한 거 맞다. 회동한 거 맞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하고 장동혁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윤어게인으로 가면 우린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몇 주만 시간을 달라. 내가 분위기를 못 시키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다들 야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틀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김민수 씨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가 장동혁을 흔들려는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요새 옛날에는 뭐 그 만물 한동훈설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뭐든지 누가 입만 열면 장동혁 흔들기다라고 이제 이게 아우성을 치니까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여서 처음엔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내용이 별게 없구나. 지난번 12월 3일 날 1주년 때 했던 얘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파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우리 박 의원님은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저 결의문이 전륜 결의문이라고 하는데 전륜의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건데 어차피 윤석열 정치적 복귀가 어렵잖아요. 물리적 복귀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 하나마나 한 말을 저렇게 써놓고서 저걸 이제 전륜 선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저기에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근데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계엄에 대한 사과를 반복했는데 네. 아니 국민의힘이 계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되는 거는 계엄 이후에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윤석열 지키겠다고 관저 앞에 몰려가서 뭐 시위하고 네. 탄핵에 반대하고 네. 계엄 옹호하는 그런 망언들 잇따르고 이걸 반성을 해야지 계엄에 사과한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뭘 사과하고 뭘 바꾸겠다는 거 이거 불분명한 네. 그러한 그냥 애둘러 그 발표한 결의문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조차도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날 이제 3시간 반 동안 묵묵부답 등 떠밀리는 느낌이 좀 있었죠. 네, 메모만 하는 그 표정도 그렇고 네. 그 뒤에 나온 입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네. 내 얘기를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대변인의 얘기가 아까 나왔듯이 존중한다예요. 의원들의 맞습니다. 총의를. 통상 이 맥락에서 존중한다는 의미는 나는 동의하지 않으나 당신들이 뜻을 그렇게 모았다 하니 내가 그거는 인정하겠다. 이 의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 결의문의 효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기대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네.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요. 음. 저걸 통해서 무슨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네. 다시 그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에도 네. 너무나 그 미흡하고 불충분한 내용이고 네. 윤호개인 세력과 손을 끊고 네.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네. 그 내부의 여러 가지 그 극우적인 네. 그런 모습과는 다른 합리적인 어쨌든 확장의 네. 그런 모습으로 선거를 준비할 거다라는 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잘못된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징계부터 시작해서 네. 또 그런 징계를 주도했던 그 인사들이 여전히 네. 그런 당직을 맡고 있고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런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저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존중한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다면 네.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껏 3시간 반 의원총회 해가지고 총의를 모았다고 하지만 네. 그날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거기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고 네. 또 성토들이 있었다 그래요. 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근데 그런 거를 당대표가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그냥 저 결의문으로 네. 그냥 가름하려고 한다. 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태는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두 주 지났는데 한 주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제 한 이틀 지났는데 네. 언론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약간 뭐 뭐 되나보다. 뭐 되나보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예요. 그마저 또 중앙일보 그 보도를 통해서 이거 뭐 선거 앞두고서 궁지에 몰리니까는 일종의 네. 약속 대련 필요한 네.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지금 곁들여져 있어서 위기는 계속 되는 거고 반전은 없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사실 그 결자 해지하려면 간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면 비대위 사퇴하는 거죠. 그럼 본인이? 비대위 들어서서 네. 비대위가 잘못된 조치를 다 바로잡을 거고 네. 인사 조치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좀 뭐 변화하려고 하나보다. 윤호개인 세력과 손을 끊나보다 해야지. 네. 윤호개인 세력의 몸통이 장동혁이에요. 근데 몸통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네. 뭐 변화하려고 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고성국 씨의 아주 명료하고 그 분명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침묵으로 저항했다. 우리와 함께 간다. 저는 고성국 씨의 해석이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극우 쪽에 매몰돼 있는 걸로 평가받던 국민의힘 그래도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고 사실 뭐 이대로면 뭐 지방선거 완패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나름의 발버둥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전환 방향의 시프트를 하려면 사실 좀 파격적으로 세게 메시지 힘을 주면서 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로 가겠다라는 추동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 결의문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런 식의 전격적인 대전환 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하나하나 뭐 일단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뭐 결의문이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비상계엄을 사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한다. 당내 갈등 증폭행위 중단한다. 뭐 이런 건데 계엄 사죄야 비상계엄 사죄야 뭐 이제 뭐 그렇다 치고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고 사실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해 보이는 건 당내 갈등 증폭행위 중단 요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김채고도 그렇고 이제 친한계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징계 숙청 칼날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좀 이거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들으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제명을 뭐 해제하고 당에 뭐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를 불리는 방향으로 가는 뭐 이런 류의 파격적인 행보가 있으면 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없을 거라는 걸 지금 명확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는 두 사람을 보면 돼요. 누굴 보면 됩니까? 고성국과 전환기를 보면 돼요. 예. 근데 보세요. 고성국 씨 뭐라고 그랬어요? 썸네일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장동혁. 야, 장동혁이 전략적으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냐. 예. 그냥 선거 때문에 쇼하고 있는 건데 니들은 그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두 번째 전환길 씨 처음에 그 발표 나니까 그 다혈질이시니까 네. 펄펄 뛰었잖아요. 막 탈당한다고. 네, 오늘 그랬잖아요. 11시인가 10시에 당사에 가서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올렸어. 나 취소, 탈당 안 해. 맞아, 탈당 안 한다. 탈당 안 하는데 그 네. 이유가 뭐지? 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나보러 하지 말래. 아. 그분들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그 대통령 변호인들도 야, 그렇게 눈치가 없어. 쇼하는 건데. 야, 그거 지금 나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네. 야, 개돼지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 바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니들 얘기한 거 그러면 쇼하는 거야? 어? 우리가 개돼지야? 우리 갖고 노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3시간 넘게 발언했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니들 미리 다 짜놨던 거야? 그 틀 안에서 했던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그냥 실명으로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누가 무슨 얘기했고 그런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떠보려고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니만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해. 그 후유증 같은 게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어떤 병 같은 게 있는데 네. 독감이나 이런 게 걸리면 뭐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해서 나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항생제를 잘못 쓰잖아요. 내성만 바이러스의 내성만 계속 키워져요. 그래서 계속 그 병이 점점 고질병으로 가거든요.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지금 일이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 고강도의 약을 써서 딱 끊어버리든가 그렇죠. 절연해버리든가 그렇죠. 이래야 세게 되는데 하든가. 이게 사람들 이렇게 눈 가림하듯이 이렇게 항생제 하나 던져주고 그러니까 암 걸렸는데 감기약 주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지고 그러면 계속 바이러스의 내성만 커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의 불신만 커지는 거예요. 뭐야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쇼하는 거야? 완전히 쇼 집단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중앙일보의 그 특종 보도 같은 게 나온 게 누가 흘린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흘렸겠습니까? 그 8명 중 1명이 흘렸겠죠. 당연하죠. 네. 거기서 지금 얘기 나온 거는 이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걸 끄집어냈는데 이게 마치 오세훈 시장이 뭘 해서 된 된 것처럼. 것처럼 이거 웃기네 아니거든. 또 장동혁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그 중앙일보의 모 기자는 나와서 뭐 송원석조가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내부에서도 지금 자기들끼리 이 알량한 걸 해놓고서 네. 이게 무슨 공이라고 네. 이걸 갖고 공다툼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이미 이렇게 저리운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팍팍팍 더 세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소위 이제 그동안 강경 주장을 해온 당권파들에 대한 인사 정리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뭐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뭐 장동혁이 뭐 이제 자기 목을 쳐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장동혁 대표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인사 조치를 하는 것에서 밖에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많은데. 이게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봐요. 제일 좋은 거는 네.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네. 제일 본인 큰 거죠. 목을, 네. 목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 지지율의 변화도 있고 네. 이제 다시 판을 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선거판을. 네. 근데 그거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 할 거였으면 저렇게까지 하지 진작이겠죠. 않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른바 이제 명시적인 윤호개인 세력들을 정리하는 거죠. 네. 그 윤리위원장, 뭐 당무감사위원장 포함해서 네. 또 몇몇 그 홍위병 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안 한다. 장동혁 대표가 보기에. 그러면 당의 쇄신을 원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선대위예요.
그러니까 선거의 홍대위. 얼굴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 안 내려놓겠다니까 내려놓으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다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선호태 비슷하게 하고 네. 일종의 이제 뭐 혁신선대위 네. 내지는 이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하기 위한 그런 선대위 이런 거를 뭐 영입 인사를 포함해가지고 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마지막 타협점인데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레토릭 말 몇 마디 그냥 뭐 그 전륜은 비스무리하게 전륜도 아니죠. 네. 하는 것, 그러니까 윤석열 복귀 반대, 뭐 하나만한 얘기 한 걸로 그냥 이 사태를 종결짓고 우리 바뀌었다라고 네. 주장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결의문의 효과가 네. 그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 내부 동요가 네. 이 결의문 채택 이전 네. 그런 단계로 네. 돌아가지 않겠나 싶고 네.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인데 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면 네. 나름 오세훈 시장이 이 국면에서 본인의 평소 모습과는 다르게 배수의 진을 치고 정치를 세게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결기 있는 모습 보였던 평가. 장동혁 대표하고 1대1로 만나서 네. 뭐 설득도 하려고 했고 네. 근데 기왕 그렇게 칼을 뽑고 배수의 진을 쳤으면 네. 저 정도에서 물러설 게 아니고 이걸로 되겠냐 하고 더 밀고 나가야죠. 아니 근데 그 뭐 결의문 나오자마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무슨 발판이 마련돼요 저거 가지고. 그러고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후보 등록 물어보니까는 아니 그건 또 이제 뭐 상의하면서 네. 결정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3월 12일 날인가 그날로 연장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후보 오늘 등록을. 발표했더라고요. 서울이랑 충남을 추가 모집.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후보 등록 해버리면 그냥 이대로 선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나 그렇죠. 네. 뭐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고. 지사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전망은 네. 그 의원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이전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마 이제 윤호개인 세력은 고성국 씨가 얘기했던 대로 네. 봐라 장동혁 대표는 우리와 함께한다. 아니 그리고 오늘 김민수 씨가 쓴 내용도 그거예요. 네. 장동혁 대표가 침묵으로 의원들의 그 모욕을 3시간 동안 견디면서 저항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장동혁 대표는 전륜이나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 안 간다는 얘기를 할 뿐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김민수 씨가 자백을 했잖아요. 아니 그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웃긴 게 김민수 씨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서 그 소주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 어게인은 국민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기겁할 얘기 아닙니까? 윤 어게인이 국민의 목소리라고요? 어느 국민인데? 아까 그렇죠. 지금 그분들은 뭐 그분들도 국민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윤 어게인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거기다 국민을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그게 국민 목소리니까 시간을 달라라는 게 이게 장동혁 대표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눈치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2016년인가요? 그때 이제 총선을 할 때 예. 다들 180석 뭐 이렇게 그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 조원진 씨가 갑자기 친박 뭐 논쟁을 시작하면서 진박감별사 나오고. 네, 막 내가 그랬죠. 딱 보면 누가 친박인지 알아. 네. 친박 아닌 놈들 다 날려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박, 비박, 멀박, 복박 무슨 온갖 박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것들이 제정신이야 라면서 회초리를 때려서 결국은 우리가 폭망했던 거 아니에요. 심판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번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 총선도 처음에는 무슨 뭐 160석, 170석 이러다가 그 갑작스럽게 무슨 그 런종섭? 호주 대사 런종섭, 네. 런종섭 얘기 나오고 의정 갈등 나오고 대파 소동 나오고 회칼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탄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2016년에도 다 모여서 절하고 뭐 온갖 짓 다 했어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절은 안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그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갖고 장난하는 거냐 니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빠른 소리 해갖고 지난번 네. 12월 3일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조금 말 표현만 좀 다르게 해서 예. 우리가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장해찬 씨나 그 박민영 같은 사람 안 날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가 조광한 같은 사람들 그 옆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신동욱 씨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리고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부정선거론자이고 그 다음에 뭐 계몽령 외치는 사람들을 그 주요 자리에다 놔두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변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날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잖아요. 네. 결국 배현진 의원은 법원에 의해서 다시 복귀가 됐어요. 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네. 그러면 만약에 저도 법원이 복귀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예? 복귀하셔야죠. 아니 저는 복귀하겠지만 네. 그럼 이건 당은 뭐냐고요. 네. 전직 최고위원과 현 서울시당위원장을 네. 법원이 보기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조치다라고 해서 예. 가처분을 통해서까지 다시 복귀시킬 정도의 아주 이례적인 조치를 내리는 걸 보면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그 사람들 그때 자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임명한 장동혁 대표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돌아가는 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어쨌든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름 뭐 그래 내가 윤호개인과의 저런 비슷한 말을 할 정도로 정말 크게 양보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 같은데. 양보다 그게.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걸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